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리뷰 피지컬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쉬러 와서 하루 정도 힐링을 하고요. 돌아가기 전에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이바이. 타는 중이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피지컬 100이 7화까지 공개가 됐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보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피지컬 100 5, 6, 7화까지 다 보시고 나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이 또 결성이 됐죠. 패자부활전 관련해서는 리뷰를 하나 또 하려고 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최강팀이 탄생을 했습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각 팀의 팀장급 레벨의 사람들이 다 모여버렸어요. 어벤져스 팀이 돼버렸죠. 정말 실력만 갖고는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여실히 좀 보여준 장면이지 않나. 피지컬 100에서 우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도 잘 따라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오고 어떤 미션을 할지 알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운이 또 잘 따라줘야만 피지컬 100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종 우승자를 보면 분명히 운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산 우승전 피지컬 100에서 테마 지하 광산 배경을 드디어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광산에서 무게를 옮긴다. 미로쟁탈전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옮기는 거였죠. 근데 사실 직관적이지 않아서 시청자 눈에는 조금 집중이 안 됐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사람들끼리 전략들을 잘 짜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조금 몰입감이 떨어졌었는데 광산 운송전은 심플하죠. 그냥 밀고 싣고 다시 옮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크로스핏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라지 로드, 롱 디스턴스, 퀵클리. 얼마나 무거운 웨이트를 긴 거리를 통해서 빨리 운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펑셔널 캐파시티라고 해요. 기능적인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기능적인 수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쟁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팀끼리 통점제로 나오잖아요. 라운드가 4개가 나오고 이 라운드에서 1등을 하면 3점, 2등을 하면 2점, 3등을 하면 1점, 총 포인트가 높은 팀이 우승을 하는 팀의 밸런스를 보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선수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광산 운송전, 공중 운송전, 이 두 개 다 기본적으로 내 몸을 좀 잘 다뤄야 되고 중량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지면 사실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됐던 여성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첫 세 팀은 지옥에서 살아 들어온 정지현 팀, 어벤져스 팀이에요. 모두 남성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안드레진 팀, 마지막에 이원희 팀. 전체적으로 불리한 건 이원희 선수의 팀이었습니다. 여성 선수가 2명인데 남성에 비해서 2명 다 무게를 잘 다루거나 구름 사다리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정지현 팀은 다들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지현 팀이 떨어질 거라 이런 생각을 들진 않았어요. 근데 광산 운송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중량을 나를 때 본인이 나를 수 있는 만큼의 중량을 가장 적절하게 최대치로 적재를 움직이는 거리 자체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을 왔다 갔다 한다, 가볍게. 여기서부터가 생각이 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세대의 수레가 헐길을 따라서 밀어야 돼. 근데 그거는 웨이트가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긴 거리 제가 볼 때는 최소 편도로 한 20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대로 운송을 하는 게 시간도 그렇고 본인의 에너지도 무게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는 최대치로 적재할 수 있는 양을 적재를 하고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한 번에서 본인의 체력이 약해서 중간에 멈출 수는 있겠지만 옆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한번 쭉 끝까지 3개를 미는 데는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안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살짝 밀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내가 밀 수 있을까 없을까. 어쨌든 바퀴로 가 있기 때문에 코라든지 하체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밀어낼 수가 있는데 2번을 왔다 갔다 한다, 가볍게.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경험을 안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할 때 슬레드를 들고 당기는 트레이닝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집으로 옮길 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최대한 한 번에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줘야 그게 더 빨리 옮길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될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전략들이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안드레진 팀뿐만이 아니라 김동현 팀에서도 그렇죠.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큰 실수로 다가와서 그게 나중에 승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아쉽고, 그 다음에 이원희 팀에서는 여성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도 선수 출신이었나 봐요. 자기는 상대방을 몸으로 들지 이렇게 팔림으로 들지 않는다. 모래주머니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동작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팔을 잡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코를 힙을 써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몸의 이 중심부에 있는 큰 근육이 먼저 움직여요. 코어, 복근 이런 데가 먼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팔 이렇게 몸의 중심에서 사지로 뻗어나가는 그 움직임, 힘을 쓰는 그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팔림을 많이 써서, 같이 데드리프트 할 때 보시면 그냥 여기서 셋업을 하고 팔로 들려고 하면 여기 못 들어요. 잡아서 벤지고 다리로 눌러야 되거든요. 이런 원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 방송 중에 긴장을 한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힘을 쓰는 그 원리 자체를 어렵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죠. 뭐 본인의 근력 수준이 또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통해서 많은 산악을 나르지 못했죠. 반면에 보디빌딩 선수 그분은 자기가 맨날 체육관에서 판 나르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능숙하게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보디빌더들도 잘할 수 있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김동현 팀의 이성호 선수는 이게 죽다 살아났잖아요. 힘이 그렇게 센데, 파워리프터들은 원앤 맥스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 훈련들을 많이 안 하게 돼요. 뭐 해봤자 10개 이하거든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기본이 처음에 워밍업 하면서 가벼운 중량으로 많은 반복들을 하면서 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비대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잖아요. 혈류량도 모으고 펌핑감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에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는데, 파워리프터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미너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분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질 뻔했죠. 깁슨 팀 홍범석 팀장이 인원 배치를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 다음에 공중 운송전에서 홍범석 팀이 또 잘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깁슨하고 그 여성 선수를 붙일 게 아니라 박현용호 선수를 거기다 넣었으면 무조건 1등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2등 할 수도 있는 거를 3등을 했거든요. 박하연 선수가 그렇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만약에 1인전에 넣었으면 거기가 포인트가 1점일 거란 말이에요. 3등을 해서. 그러면 거기 1점. 만약에 1등을 했으면 여기 3점. 그러면 어떻게 점수가 4점이거든요.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죠. 공중운송전 같은 경우는 광산운송전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짧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짧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를 상대방과 대결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유발하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많은 팀들이 실수를 했잖아요. 중간에 떨어졌고, 그 라운드별로 1시간씩 쉬고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길었는데, 이원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희 팀장이 마지막에 나와서 상대방들과 대결했고 먼저 상대방들이 넘어갔잖아요. 아모띠라든지 잘해서 넘어갔는데, 이원희 팀장 같은 경우는 완주를 못했어요. 여기에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올림피언이어도 에이징 커브를 피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에이징 커브라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평상시에 훈련들을 그래도 꾸준히 좀 해왔으면 체력 유지가 좀 됐을 텐데, 아무래도 이 올림픽 선수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생계 유지를 하고 정말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운동 준비를 하잖아요. 시합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는 순간 하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원희 선수한테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준비 시간이 짧았던 것 같고, 또 거기에 에이징컵 나이를 먹었던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이제 이원희 팀은 떨어졌고, 마지막이 흥미진진하게 끝났잖아요. 김동현 팀 대 이재윤 팀이 거의 TV가 엇갈리는 그 표정을 팀장들의 얼굴에서 나왔거든요. 김동현 선수는 광산 운송전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냉정하고 승리에만 집중을 하는 타입입니다. 광산 운송전에서 처음에 안드레진 그리고 정지현 팀 이원이 경쟁을 할 때 택견하는 친구가 좀 늦었잖아요. 근데 다른 팀원들이 와가지고 좀 달라졌죠. 도와주고 했죠. 근데 김동현 팀은 이제 깁슨이 45개를 싣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45개를 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꼴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수를 치는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에너지를 아끼고 정말 승부에 집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진짜로 공중운송전에서 그 표정 변화를 보세요. 김동현 선수. 와, 이거는 진짜로 백미예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팀장들의 그 표정 변화를 보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이재원 팀장의 얼굴 표정, 그 김동현 선수의 얼굴 표정.
뭐야? 아빠 촬영 중이야. 빨리 가세요. 안 보인다. 아빠 장난 빠빠이. 다 있어. 자, 그 표정 변화. 이게 관건입니다. 본 경기보다 그 표정 바뀌는 게 너무 웃겼어요. 거기서 보셨지만 실수를 한번 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조성민 선수가 떨어지는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마지막까지 가서 자기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그냥 전진만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또 떨어졌지. 정말 그런 게임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이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 체력 수준에 비해서 퍼포먼스를 발휘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게 되고 승부의 순간에서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펼치고 승부를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실수들을 유발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짧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긴장감을 더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제작진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량을 보인 사람들이 있죠. 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홍범석 배원도 처음에는 잘 못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월등하게 잘한 거예요. 아무 마찬가지로 다들 잘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잘합니다. 근데 긴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수들을 유발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재밌고 마지막 8화 9화가 남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팀전은 요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개인전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냉혹하게 자기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럼 피지컬을 키울 수 있는 여러 운동법들에 대한 소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 좀 쉬러 왔다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